이번에는 송영길 상고 포기. 제가 그 송영길 전 대표의 2심 무죄 판결문 200페이지 넘는 걸 사사시 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도대체 이정근 녹취록이 왜 그렇게 날아가는지 그 경과에 대해서 한번 들려드리고, 이정근 녹취록이 날아간 게 송영길은 살려냈지만은 우리 국민의 민생 수사에는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왔다. 그 현상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되냐면요. 당대표 선출을 위한 그 지금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전달, 이게 돈봉투 사건이죠, 거죠. 이게 돈봉투 사건이 이제 주된 사건이고, 그리고 이 돈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게 또 이제 추가로 적발이 됐어요. 자기 그 정치적 외곽 조직인데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줄여서 먹사연이라고 합니다. 먹사연을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까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사실 1심에서부터 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뭐였냐면은 바로 이정근 녹취록이었어요. 우리 다 들었잖아요. 오빠, 호남은 꼭 해야 돼. 라고 생생하게 얘기하는 그 이정근 녹취록. 이게 정말 만능의 치트키라고 통했었는데 이 녹취록이 날라갔습니다. 왜냐하면은 1심에서 이 날린 이유는 이게 이미 제출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가 좀 이따 이제 해설을 해드리겠지만은 이정근이 스스로 의사에 기해서 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날렸어요. 그걸 아예 통째 날렸어요. 그러면서도 이 먹사연, 이 기소 사실 2개 중에서 먹사연 7억 6천만 원 받은 거, 이건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징역 2년 실형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2심에서 어떻게 했냐? 지난 13일 날 이제 2심이 났는데, 이거 먹사연 사건도 어차피 이정근 녹취 파일에서 나온 것이다. 근데 이정근 녹취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기 때문에 이 먹사연 부분도 이 위법 수집 증거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자, 근데 도대체 우리가 온 국민이 생생하게 들었잖아요. 한때 정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돈봉투 사건의 핵심 증거로서 제시됐던 게 이정근 녹취록이었었습니다. 그 이정근 씨가 압수수색 강제로 나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제출을 한 거라고 했었어요. 오빠 호남은 꼭 해야 돼. 그런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돈봉투를 돌리는 정황에 대한 정말 생생한 그런 정황들이 다 기록이 돼 있었는데 이 증거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왜 날아갔냐면은 1심에서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휴대전화 이제 3대를 이정근 씨가 냈는데 보통 이제 법적으로 이미 제출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낸 것을 이미 제출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미 제출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제출물은 이제 증거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1심이 보기에는 검찰의 강요가 개입되지 않은 자발적인 의사에 비해서 그 이미 제출이 된 것인지 이게 의심스럽다. 이정근이 정말 자발적으로 낸 것인지 아니면은 안 내면은 자기가 더 수사받고 더 구속을 기다릴 것 같으니까 낸 것인지 그게 의심스럽다.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2심은 어떻게 봤냐? 이미 제출은 맞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의사로 낸 것은 맞다. 그러니까 이미 제출 과정에서 검찰이 이정근을 속이거나 아니면 이정근을 협박했거나 그렇게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유죄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심이 이제 어떻게 봤냐면은 이미 제출할 당시에 이정근 씨가 돈봉투 사건이나 다른 사건 관련 녹음 파일까지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뭐냐면은 애초에 이 사람이 수사받고 있던 혐의는 이제 알선수재 혐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알선수재가 일종의 브로커 범죄죠. 그러니까 어떤 편의를 봐주겠다라는 목적으로 돈을 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받고 있었고 휴대폰도 이제 그거하고 관련해서 낸 거 아니냐. 다른 어떤 돈봉투 관련 범죄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먹사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예상하고 그거를 갖다가 이미 제출한 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지금 본 겁니다. 2심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휴대폰 제출 이미 제출 당시에 이 씨가 돈봉투 사건 관련 녹음 파일까지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거 그래요. 이게 휴대폰 이거 증거로 쓰세요. 그래 증거로 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거 다 쓰세요.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거를 자세히 뜯어보면은 과연 이 안에 돈봉투 관련 그런 내용까지 있을 것을 알고 냈겠느냐. 이게 불확실하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법원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법치주의에 좀 매몰된 게 아닌지
뭐 이를테면은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확대시켜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범죄자가 절도 범죄자가 이게 휴대폰 냈어요. 자발적으로. 아, 이거 갖다 쓰세요. 그래요. 뭐, 이거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이거 포렌식해서 뭐 유죄 증거로 쓰세요. 그러고 냈어요. 그래서 냈는데 거기 보니까 이게 절도는 뭐 일도 아닌 게 그 안에 무슨 어떤 여성을 뭐 강간하고 성폭행 한 것도 있고 심지어 어떤 여자를 죽이려고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무죄 쓴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의 이 판결의 논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이 휴대폰 낼 때 뭐 절도에 관련된 거는 뭐 낸다고 치는데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다 포괄적으로 허락을 했을까? 지금 이런 논리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보면은 진짜 검찰이 이게 휴대폰 압수할 때 지금 다 뜯어보고 휴대폰 낼 단계부터도 다 뜯어보고 이거 맞아? 너 보니까 이거 지금 뭐 절도한 것뿐만 아니라 조금 살인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내는 거 맞아? 이렇게까지 다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번 판결의 지금 논리거든요. 너무 사실 형식 논리에 매몰된 것이고 이런 식이면은 이건 수사 정말 못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휴대폰의 어떤 벽에 갇혀서 앞으로 이제 모든 수사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논리에 막혀서 결국 이 스모킹 건이던 이정근 녹취 파일이 다 날아갔고 결국 먹사연 부분까지 다 날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법원이 보기에는 돈봉투 사건 그리고 먹사연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다 과잉 수사다. 지금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이정근이 휴대폰을 이미 제출할 때 너네 검찰이 이정근의 그런 의사를 너무 과잉 추단했어. 그게 뭐냐면은 내가 그냥 내 범죄에 관련된 이런 부분만 낸다고 이정근은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왜냐? 이정근은 자동 녹음된다는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휴대폰에. 왜 우리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거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인 휴대폰에 자동 녹음 설정이 돼 있는 거를 이정근은 몰랐고 그래서 이정근이 이런 자기가 의심을 받고 있는 범죄 외에도 이런 돈봉투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먹사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몰랐기 때문에 이 이정근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휴대폰에서 돈봉투나 먹사연까지 수사한 것은 이건 이정근의 의사를 과잉 추단한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법원의 논리인데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지금 법원은 본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게 그런 식이면은 범죄자로부터 휴대폰을 자발적으로 제출을 받더라도 딱 제출받은 그 범위 내의 수사 외에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뜯어보면서 일일이 다 허락을 다 구해야 되고 아니면은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되고 근데 영장 새로 발부받으려고 하면 그 사이에 증거인멸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말 JS 팡님 이거는 정말 법 망칠죄 법원이 이런 식으로 진짜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것은 이거는 수사를 막는 것이고 이거는 민생과 관련된 수사까지도 법원이 어떻게 보면은 면죄부를 주는 그런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영장주의를 너무나 사실 과도하게 지금 확장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사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상고를 해야겠죠. 근데 검찰이 왜 상고를 포기를 했나? 공식적으로는 사실 뭐 법원이 요즘 이렇게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건에서도 이성만에 대해서 검찰 상고를 그러니까 돈봉투 관련자 이성만에 대해서도 검찰 상고를 기각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추세에 따르더라면은 상고에 이익이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이유이긴 한데 과연 그게 다일지 결국 이것도 민주당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아닐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상고해야 마땅한 사안에 대해서 상고를 안 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법 왜곡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다른 돈봉투 사건들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건들 말고 이 지금 상고가 진행 중인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줄줄이 다 상고를 포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 관련이라든지 민주당 관련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상고 포기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선택적으로 법 왜곡죄를 적용을 하고 선택적으로 상고 포기, 항소 포기를 해서 정말 선택적 단심제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편은 빨리 끝내가지고 1심으로 다 빨리 끝내. 남의 편은 지금 보세요. 지금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항소하고 상고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선택적인 단심제를 유지하겠다라는 검찰의 판단이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법원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법이 가정의 문턱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법이 범죄자의 휴대전화 폴더를 넘나들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폴더에 보면은 디렉처리별로 내용이 있잖아요. 법이 이제는 범죄자의 휴대전화 폴더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번 이 무죄 판결의 이 결론인데 부당한 결론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고를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송영길 대표는 자유를 얻었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법치주의는 또 한 번 이 망가지는 길을 걷게 됐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아이템까지 잘 봤고요. 빵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 관련해서 이제 칼럼 썼는데 잘 봤다고 해주셔서 사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제가 이제 며칠 전 칼럼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미비한 점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점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 정도 판결이 그래도 어쨌든 법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취지로 썼었는데. 이병규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미적거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미적거렸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쉬운 거는 이재명 1심 판결에서 그렇게 법원이 미적거린 거. 그리고 2심에서 말도 안 되게 무죄를 뒤집은 거.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법원의 원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이런 결과도 지금의 이런 결과도 어떻게 보면은 법원 스스로 자초한 것도 굉장히 크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